보통 탈것 이렇게 외치는데 여태까지 만나보신 현장 소장님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건설사 처음 들어와가지고 작은 중소기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회사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 6, 7년 근무하다가 본사직으로 옮겨서 한 9년째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송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본사에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본사에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차출이 되신 거예요? 지원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직하면서. 근데 본사 똑똑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전에 뭐 다녔는데 인정을 잘 받은 건지. 네. 내가 듣기로 현장 있다가 본사 가면 월급이 준다고 들었는데 그쵸. 그거는 들어요? 좀 뼈 아프죠. 그거는. 왜 주는 거고 얼마나 주는지. 제가 두 군데 회사 경험해 본 바로는 당연히 급여 정책은 똑같을 건데 네. 현장에 있으면은 출근 빨리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늘고 또 주말에 출근하니까 주말 근무 수당도 붙고 그리고 현장이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해서 그런 건지 좀 열악해서 그런 건지 현장 수당도 별도로 붙고 이러다 보니까 급여 차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5,500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 가면요? 이 회사에서는 모르겠는데 전 직장에서는 오래 다녀가지고 조금 막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임이었을 때 기준으로 현장이랑 본사랑 네. 거의 실수령액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실수령이 100만 원이면은 1년으로 치면 한 1,500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정도 차이 와우. 났었던 것 같습니다. 좀 생각보다 그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났었어가지고 거기서는 뭐 본사 들어갈 생각 없이 그냥 쭉 계속 현장을 더 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돈적인 부분 때문에도. 그럼 돈 빨리 벌려면 또 현장이 낫네. 그쵸. 현장에 있으면 돈 쓸 시간도 없기도 해서 돈도 잘 모이고 본사에서 어떤 일 하세요? 지금 본사에서는 공사관리팀에서 전반적인 현장 관리 업무 맡고 있습니다. 착공 준비부터 해가지고 준공 지원도 해주고 중간에 현장에서 올라오는 기한들 처리해주는 업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하는 데예요? 자금 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현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뭐 급하게 돈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조사나 보고서 작성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돈이 급하게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그런 거 기한으로 이제 올려주면은 본사에서 빠르게 결제 돌려가지고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통 현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좀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전에 회사에서는 현장의 파워가 세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전도자금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좀 본사가 힘이 세가지고 현장에서 뭐 권한이 많이 없이 자금 관련된 거는 다 본사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현장이 더 맞긴 해요? 네, 업무 스타일로는 현장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이 사실 좀 약간 거칠고 그리고 막 협력사분들이랑 또 싸울 때도 많고 그쵸.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것도 많은데 그래도 현장이 나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성격 따라가는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좀 조용조용하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또 워낙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말도 좀 수다스러운 성격이라서 현장 하면서 아저씨들이랑 얘기도 나누면서 아무래도 현장에는 좀 베테랑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울 점도 되게 많기도 하고 친해지면은 뭐 이런저런 뭐 사담도 좀 많이 나누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적성에 잘 맞아가지고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건설 현장 만족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긴 한데 신기하네. 근데 다른 직군 가면 또 더 좋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타 직종에 비해서 좀 열악하기는 한 건 맞으니까 기회 되면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가 재밌어요 현장? 보통 탈것 이렇게 외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맨 처음 입사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기사 생활할 때는 이제 현장을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도면도 볼 줄 모르고 현장 작업하시는 업체 분들한테 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윗사람이 시킨 대로만 가서 하면은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베테랑들이시니까 아 이렇게 한 게 맞다고 막 그러면은 내가 뭔가 대응도 안 되고 약간 초라해지고 이랬었는데 이제 내가 조금 커지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다 보니까 그걸 갖고 설명하면서 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고 딱 알려드리고 하면은 그때 약간 이제 성취감이 오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이 현장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쭉 진행돼가지고 준공시키고 나면은 첫 현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두 번째 현장에 진짜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건물 짓고 나니까 아 이거는 진짜로 내가 지었다 이런 느낌도 이제 좀 갖게 되고 오, 자부심도 생기는구나.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상 건설인이네. 뭐 탈거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현장 직무를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저때 일단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말이 많아야 되는구나. 맞아요. 현장이 그나마 재미있었던 이유가 근무 시간이 긴 만큼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사무실에서는 잡담 떠들기도 힘들고 혼자 이렇게 막 컴퓨터 하면서 또 시간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현장에 있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업체분들도 조금씩 이제 친해지고 이러면서 약간 수다쟁이시네요 그러면? 그쵸. 말이 좀 많은 편이라. 그 어디서 제안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신입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신입인데 일을 잘할 수는
수는 없으니까 좀 열심히 하면은 윗사람들이 다들 좋게 보셔서 제가 첫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좀 싹싹하게 잘 했던 편이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같이 했던 발주처 쪽 CM사 쪽에서도 거기 대표님이 이제 따로 연락 와가지고 진짜. 같이 혹시 나랑 일해보지 않겠냐. 그때는 이제 제가 뭐 기사 때라 아무 베이스도 없을 때인데 좀 일하는 자세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건도 최대한 다 맞춰줄 테니까 나랑 같이 좀 해보자. 그런 제안 받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 주변에서 뭐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보다 보면 쭉 있는 것 같아요. 저 와이프도 그런 경우도 봤었고 윗사람들도 그렇게 제안 받는 경우도 종종 봤었고. 와이프도 건설인이에요? 그쵸, 건설 쪽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회사는 아니고 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을 이렇게 흐리세요? 와이프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 얘기는 사생활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직하실 때는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현장이 좀 재밌어가지고 쭉 다니고 싶었는데 32살, 3살 이때쯤 이제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근무 시간도 길고 주말 생활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주말 쉬는 거 제일 중점적으로 받고 그거랑 뭐 돈이랑 이렇게 두 개만 봤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본사 근무니까 다운될 거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너무 낮아져 버리면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랑 집이랑 이제 근무지가 가까운 것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도 확 줄고 해서 시간도 좀 많아지고 출퇴근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요? 출근 15분, 퇴근 15분 정도 해서 와, 수도권에서 15분?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거는 개꿀이다. 소장님들은 막 욕하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많죠. 진짜 욕 먹어봤어요? 그쵸. 욕도 먹어보고 가장 심한 욕이 뭐였어요? 욕을 직접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업체들 대할 때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이럴 때 뒤에서 막 혼잣말로 욕하실 때 진짜 막 쌍시옷 써가면서 막 욕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보기 안 좋고 힘들죠. 또 말하는 게 되게 사람이 예민한데 과장님 욕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사실 이직하게 된 것도 이제 마지막에 그런 걸 좀 잘 못 견뎌가지고 이직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뭐 소장님이 욕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쵸. 소장님이 일단은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험하고 이래가지고 현장이 보통 처음 시작하면은 한가하다가 갈수록 바빠지거든요. 처음에는 현장이 많이 안 바쁘고 하니까 소장님도 원래 스타일은 좀 거치시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이렇게 막 하시다가 조금씩 이제 일이 몰리고 하니까 예민해지시고 하다 보니까 막 말도 점점 거칠어지고 아 이거는 더 하기는 힘들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제 살짝 쫄리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본인 스타일인 거지. 현장 소장님 어땠어요? 여태까지 만나보신 분들은? 딱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장님을 5분 모셔봤는데 2분은 괜찮으셨던 것 같고 3분은 좀 안 좋으셨고. 그럼 뭔 차이예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인성적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제가 괜찮았던 소장님은 인성도 되게 좋으신데 많이 알려주셨어요. 일을 되게 가르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른데 왜 못하냐 하면서 막 몰아치고 다그치고 하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좋게 느꼈던 소장님은 그러지 않고 그냥 뭔가 일을 하나 주실 때 얘가 아직 1, 2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를 거니까 일을 줄 때 너 이거 가서 확인해봐 하면서 할 줄 알아? 물어보고 아니요 아직 잘 모릅니다 하면은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걸 하나씩 같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일단 한번 가서 해보고 와. 해보고 오면은 이제 보고 또 다시 좀 부족한 부분 피드백 해주시고 일을 계속 저한테 조금씩 더 주셨어요. 이번에 이거 했으니까 이번에 이것도 한번 해봐 하면서. 근데 그게 다른 현장이나 그 전 현장에서는 나한테 계속 일 많아지게 일만 던져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로 뭔가 이걸 하면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이걸 배우고 이게 약간 나 이제 이거는 내게 됐다 느낌을 계속 받다 보니까 소장님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히 근데 인성이 막 엄청 못된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방식의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그 소장님마다의 스타일, 업무를 치고 나가는 스타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반대로 되게 힘들었던 한 소장님은 사람들을 잘 못 믿으세요. 기본적으로 업체도 못 믿고 직원들도 못 믿고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던져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도 내용을 알아야 뭔가 살짝 틀어졌을 때 나도 좀 기지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다 꽁꽁 감추고 그냥 딱 이거 하나 던져주고 이거 처리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막혔을 때 제가 스스로 풀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고 이게 막 일을 하는데 그냥 답답함만 계속 늘어가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럼 만약에 과장님이 소장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많이 알려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래 직원들한테 좀 차분하게 네. 많이 설명해주면서 적당히 좀 선 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또 알려준답시고 막 오래 잡아놓고 뭐 야근시키고 이러면 당연히 싫어할 거고 요새는 안 좋아하니까.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 저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으니까 제 아래로 들어왔던 직원들한테도 최대한 많이 좀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직하고 서로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번씩 연락 오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 건설사는 합숙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원래 건설사 하면 보통 이제 전국 이렇게 현장 따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들어갔던 데는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만 근무를 하는 회사였어가지고 현장에 이제 타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숙소 쓸 일이 없었다가 중간에 한 번 이제 지방 현장 생겨가지고 거기 가면서 숙소를 썼었는데 방을 어떻게 혼자 썼어요? 아니면 혼자 그냥 1인실 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직원 한 명 더 와가지고 둘이 같이 썼었고 방 2개짜리 잡아가지고. 그런 거 좀 불편하다고 하던데. 저 아무래도 내 집 쓰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고 뭐 관리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숙소 쓰는 게 막 좋지는 않죠. 매일 또 회식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순전히 좀 소장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술 좋아하거나 이러면 그쵸. 엄청 많고. 여러 소장님들 만나봤지만 술 좋아하는 소장님 경우에는 막 일주일에 2번, 3번씩도 계속 회식을 했었고 또 소장님이 그런 거 안 좋아하시면은 2, 3주에 한 번이나 이런 식으로 회식을 진행했었고 사람 따라가는 게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회식 문화가 건설사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쵸. 어땠어요? 뭐 최악의 회식 문화? 비방용인데 그런 말씀도 드려도 되나? 뭔데요? 아무래도 막 건설사가 좀 많이 폐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데 가려고 했던 것도 있고 회식을 하면서 음주 가무. 그쵸.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또 그런 쪽이랑은 안 맞아서. 저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또 기사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거를 막 무조건 안 가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막 눈치도 많이 보고 마지못해 따라가면은 나와서 이제 지금 와이프인데 여자친구랑 막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통화하고 들어가고 일부러. 그러면서 막 시간만 계속하고 빨리 들어가서 차에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그런 거 어떻게 버티셨어요? 처음에는 힘든데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돈 일단 벌어야 되니까. 당장에 뭐 건축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해보고 이제 내가 와 나 이거 못하겠다 그만두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최소 그래도 한 현장 하나 끝날 때까지는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재미가 붙고 한 조금 거구나. 흥미가 붙고 했던 거죠. 그 현장에 이제 계실 때 협력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럼 막 협력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몰래 준다던가 뇌물을 준다던가 이런 거 있어요? 윗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지고 그래도 정상화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런 풍습들이 조금씩은 남아있죠. 받아요?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니 송 과장님 받으세요? 저도 사실 한 번은 있었습니다. 뭐 크게는 아닌데 공사하다가 업체를 제가 소개해가지고 입찰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그 업체에서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따로 조금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하고 뭘 줘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때는 한번 받았었고. 선장소년 걸리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비방용. 건설사라면 그런 유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좀 있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은 다들 건설사 하면 그런 문화가 많고 하니까 특히나 명절 이런 때는 선물 되게 많이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장님이 이제 그거를 다 나눠주시고 이러니까 현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소장님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면은 뭐 회사에서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덤으로 더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받는 느낌도 있고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기도 하니까. 무슨 선물 받았을 때 가장 좋았어요? 좋았다기보다 감사했던 게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폐기물 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 진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되게 군말 없이 요청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현장을 옮겨가지고 더 이상 연락을 드릴 일이 좀 많이 줄고 했는데도 그래도 챙겨가지고 항상 명절 때마다 과일 선물 세트 보내주셨거든요. 당장 같이 현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어도 회사에서 한번 연을 맺었었으니까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런 게 되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물을 받냐가 아니라 그쵸. 사실 자기를 얼마나 챙겨주냐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쵸. 잊지 않고 이제 챙겨주시면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좀 마음이 더 쓰이게 되니까 다른 현장 갔을 때 그런 거 처리할 일이 있으면은 연락 드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일 더 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영업에 효과도 있네요. 그쵸. 과장님은 건설인으로서 최종 꿈 같은 게 뭐예요? 원래는 저도 이제 건설 시작하고 현장이 잘 맞기도 하고 좋았으니까 시공기술사 따가지고 큰 현장 소장까지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본사로 들어오면서 업무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공 쪽에서는 내려놓게 된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방황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안전 쪽으로 조금 더 쌓아볼지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고 나이 먹고 나서는 그냥 감리하게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건설업 쪽에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는 노후가 불안한 시대이고 이런데 어쨌거나 건설은 되게 힘든 만큼 대신 좀 늦은 나이까지 감리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직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아, 자기가 이제 아는 걸로 경험과 그쵸, 그쵸. 뭐 지식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보통 다른 직군들은 은퇴할 나이 되고 하면은 본인 전문 직종 못 살리고 돈벌이 찾아가지고 하시는데 감리는 이제 내 전공 쭉 살려가지고 늦게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기술사 같은 거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애들이 어려가지고 애가 뭐몇 살이에요? 지금 애가 둘 있는데 네. 4살, 2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 빡셀 때네. 육아하느라 힘들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 크면은 해봐야죠. 건설업에도 희망이 있나요? 저는 건설업은 희망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어떻게 왜요? 건설 경기가 요새도 안 좋다고 얘기가 많은데 어쨌거나 주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건설이 뭐 주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아. 이거는 계속돼도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른 경기는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건설 쪽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유지 잘 될 것 같아요. 기술 같은 거 배워놓으면은 네, 굶어 네. 죽지 않고 그쵸 그쵸 써먹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쵸 어디든 지금 이제 건설사 다니는 입장에서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게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은 게 건설이 문제라기보다 돈이 안 풀리니까 금리, 경제 상황 때문에 대출만 잘 나오면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또 막 건물 짓고 할 건데 국가적인 문제랑 그냥 어떻게 해결되겠죠 또. 아, 저는 최근에 저희 고객사 중에서 전무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잘리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건설 경기가 안 좋긴 안 좋구나 그걸 느꼈었거든요. 와 그것도 그러네요. 퇴직하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네 저희 와이프 회사도 인원 감축한다고 구조조정 같은 거 네, 했어요? 구조조정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당장 저희 회사도 네. 이제 현장이 준공은 대관 현장이 많은데 신규 사업장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럼 현장 직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권고사직 당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아, 진짜 그 경기 안 좋은 거 맞긴 하네. 그쵸 안 좋긴 확실히 안 좋긴 하죠. 실제로 사업장이 많이 줄어 있으니까 그건 뭐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라 그럼 개인은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이런 걸? 되게 단순하게 그냥 단가를 줄이면 조금 받고. 예,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 이 영상을 보시는 건설인들께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건설사 다니면 현장에 있으면 확실히 페이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워라벨이냐 내 삶의 기반을 꾸리기 위해서 돈을 좀 모을 것이냐 그 중에 좀 선택이 들어가는 부분 같고 이건 이제 그냥 제 생각인데 어떤 일 하더라도 배우려고 하면서 버텨보자 하면은 길은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쪽으로 뭐 흥미를 갖는 길도 열리기도 하고 그게 안 맞으면 이제 그때는 뭐 갈아타도 되지만 조금씩은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현장 들어오셨으면은 현장 하나는 그래도 끝까지 해보는 게 탈건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건설업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은 현장을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냥 기사 입장에서라도 본 거랑 안 해본 거랑은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기왕 들어오셨으면은 한 현장은 마무리까지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오세요. 한번 재밌어요. 와 그거는 하기 싫은데 재밌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아, 그래도 네. 할만합니다. 건설 현장 오세요. 그럼 혹시 실례지만 저희 채널에 출연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뭐 스스로 내세울 것도 많이 없고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이런 것도 그냥 경험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별건 아니지만 건설사 꿈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정보가 들어가면은 대기업에 가는 것들은 사실 소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처음에 뭐 이런 데서 시작하면은 이런 정도의 뭐 연봉이라든지 뭐 근무 환경이라든지 건설사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정보가 제공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